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자치단체장 출범 3년 차를 맞아 서울 지역 구청장의 신년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슬로건을 내건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올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지난해 노원구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사업이나 성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광운대 역세권 개발 착공을 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계역 월계동 광운대역 역사 내에 그동안 한 30년 정도 시멘트 사일로 공장, 물류 창고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그리고 그런 악취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으셨는데 작년에 그걸 다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3,000세대의 아파트, 쇼핑몰, 호텔, 도서관, 체육관 같은 복합 문화시설이 이제 착공을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정말 많은 주민들, 특히나 월계동 주민들이 그동안 그 지역이 좀 소외되고 낙후됐다고 느끼셨는데 작년에 그 착공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고 이제 이 일대가 좀 천지개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그 역사적인 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또 서울시장님도 오셨고 우리 국회의장님도 오셔가지고 더 뜻깊은 행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초대를 안 해주셨나요? 예, 지난해 그 가시적인 성과로 인해서 올 한 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2025년 노원구의 그 주요 정책 방향과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부지를 외곽으로 옮기고 거기에 이제 일자리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또 우리 노원구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차량기지가 2027년 6월에는 다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빈 땅이 생기는데 거기에 어떤 일자리 단지를 만들까 많은 시간 동안 주민들과 토론을 해왔는데 바이오 관련 일자리 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었어요. 근데 작년에 비로소 이제 서울시도 그 계획에 대해서 동의하고 작년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거기 한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기업 설명회를 오셔서 듣고 그 이후로도 이제 이 유망한 기업들이 이 땅에 대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기업 설명회 이후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저희 의사를 좀 타진해 오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아시아 지사 유치 같은 것을 위해서 이제 올해는 그런 기업들하고 좀 접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올해 6월쯤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USA 바이오 박람회가 미국의 보스턴에서 열립니다. 거기도 참가해서 세계 유수의 그런 빅파마 그룹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 노원 바이오 단지를 알릴 계획이고요. 만약 그게 한 군데라도 성공하면 아주 엄청난 그 주목과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에 좀 역량을 투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노원구민들은 일단 또 이 삶의 질과 관련해서 노후된 주거 환경을 이제 바꾸자는 그런 욕구가 많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노원구 아파트가 지금 3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낡고 그다음에 녹물도 나오고 지하 주차장도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거 환경이 쾌적하지 못해서 외곽으로 많이 이사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재건축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일단 1차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재작년부터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게끔 그래서 20개가 넘는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이제 재건축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거기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의 삶의 향상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노원구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대표적인 정책이나 개선 계획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창동 차량기지 개발은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제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질을
높여달라, 향상시켜달라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다행히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러니까 그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드는 사업들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많은 곳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나대지로 있고 빈 땅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굉장히 힐링 명소로 만들었던 곳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불암산 철쭉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화랑대 철도공원, 기차가 다니던 길을 선로길을 저희가 공원화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무당 경작지 같은 것을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초안산이라는 곳에 수국동산을 또 조성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고요. 올해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노원에 수락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울시로는 최초로 도시명 자연휴양림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이제 개장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5월쯤 되면 아마 우리 서울에서는 아주 멋진 그런 자연휴식 공간, 우리 수락산 자연휴양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 수락산 자연휴양림은 제가 취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네. 다음 질문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네.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청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GTX 노선이 개통되어도 출퇴근 시간에 4호선, 7호선 이게 혼잡 문제가 해소될지 그게 걱정이에요. 혹시 다른 대안도 준비되신 게 있나요? 자, 질문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예. 청장님 답변 주시죠.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주민들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현실을 잘 아시고요. 또 가장 또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노원구가 아무래도 시내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장 약점이 교통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4호선, 뭐 7호선, 6호선, 1호선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걸로 시내라든가 강남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작년에 GTX 신호선이 착공을 하면서 광운대역에서 이제 강남 삼성역까지가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획기적인 이제 시대를 한 5년 후에는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강남 접근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전철 동북선을 지금 착공한 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면은 경전철 동북선이 완성이 되면 상계역에서 은행사거리 하계역, 그다음에 월계동을 거쳐서 왕십리까지 또 하나의 새로운 지하철이 하나 만들어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그렇게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꼭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계동에서 삼성 경기고등학교 사거리까지 바로 지하 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50분 걸리던 시간이 10분이면은 노원에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 5년 후에는 이 지하가 완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교통이 좀 분산되면서 지금의 그 4호선, 7호선 타면서 느꼈던 그런 과밀화 방안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한 4, 5년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네. 지금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데 네. 네, 끝이 아닙니다. 네. 지역 주민께서 하신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더 그래요? 보시겠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에 기대가 컸었는데요. 그 이후로 분담금인가 문제가 좀 나오면서부터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정말 궁금하고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 말씀 들어보셨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자랑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확실히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구조 안전 진단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풀었습니다. 풀어서 그거는 이제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재건축 자격을 얻었는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막상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담금이 주민들 예상보다 너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무리 집이 낡았어도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바람에 많이 망설여지고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조금 이 속도가 나지 않았던 측면이 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와 작년까지 꾸준히 저희가 문제 제기도 했고 여러 가지 연구도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가 분담금을 낮춰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이 좀 속도를 내서 재건축을 하겠다 하는 건데, 예를 들면 1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예상했는데 막 3억에서 5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집이 낡았어도.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좀 대책을 세웠던 게, 예를 들면 용도 지역을 좀 상향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주거 지역을 뭐 준주거 지역으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종상향을 좀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사업성 보전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혜택을 주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 노원구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서울시에 관철했던 내용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년에 좀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면서 애초에 주민들이 생각했던 추가 분담금보다 상당히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다시 좀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상계 보람 아파트라든가 상계 주공 6단지, 그다음에 중계 그린 아파트, 하계동의 장미 아파트 같은 곳에서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 신청을 하게 된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다른 단지들도 그런 혜택 때문에 많이들 재건축에 이제 속도를 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저희 구청에서는 계속 그런 제도가 조금 더 주민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부 체납을 조금 조건을 좀 완화시켜 준다거나,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금 유연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 추가로 조금 더 개선해내면 이 부분도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의 이 생활과 밀접한 질문 이제 들어봤는데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이 질문은 이제 챗 GTP를 활용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노원구가 이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제가 한번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 광운 대역세권 개발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일부 지역 주민들은 기존 생활권과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발과 기존 주민 권리 보호를 어떻게 균형 있게 추진할지 궁금합니다. 요즘 시대가 이게 달라졌습니다. 챗 GPT가 네.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질문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넣었더니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 정말 난감한 질문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저런 걱정을 할 만하죠. 왜냐하면은 기존 상권이 이제 새로운 상권이 들어서면서 그 상권이 활성화되면 주변 상권이 좀 이렇게 쇠퇴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지극히 이제 상식적인 그런 걱정이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재작년에 노원구에 축제를 크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변 상인들이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먹거리 부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것들을 이제 무슨 체험 부스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인들하고 이제 겹치는 품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을 그때 설득을 해서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축제 때문에 오셨다가 거기서도 즐기고 가시지만 주변 상권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매출의 2배, 3배에 이른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갈등하고 대결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오히려 상생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체험을 한 적이 있고, 지금은 그때 반대했던 상인분들이 올해는 뭐 이틀, 3일로 좀 축제를 연장해달라,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고 차량기지를 이제 개발했을 때 주변 상권들이 이제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개발된 부지의 문화복합시설, 쇼핑몰들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그동안 오지 않았던 이용객들이 서울 전역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몰려올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낙수 효과,
어떤 그런 좀 윈윈하는 그런 효과, 그래서 주변 상권까지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거점별로 개발해서 여기를 좀 활성화하는 게 주변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청장님 답변을 이제 제가 챗 GTP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정답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요. 다음은 최근 노원구에서 이제 문화 또 예술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8기 슬로건이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더 많이 이제 즐길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확충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가 이제 80%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베드타운이라는 이제 그 어찌 보면 약간 그 뭐 썩 유쾌하지 않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중에는 시내로 다 출퇴근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경기도나 강원도 이제 어디 관광지로 이제 다들 이게 쉬러 가기 이제 바빴었죠. 근데 이제 그게 힘들잖아요. 거리도 멀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노원구 관내에 문화와 체육 시설을 좀 많이 확충하면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도 충분히 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구청장 되고 나서부터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체육 시설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했고, 요즘은 코로나 거치면서 또 체육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저희가 체육관이 그전에는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보면 체육관이 총 5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뭐 야간 생활체육 인프라, 뭐 파크 골프장도 그렇고, 뭐 축구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다른 구에는 한두 개 있을 만한 게 저희는 막 3개, 4개, 많게는 뭐 6개까지 그런 그 정도로 인프라를 많이 좀 확충을 해놨더니 생활체육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또 주민분들이 어디 가서도 이제 그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다른 구에 가서도 이렇게 체육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힐링 명소라고 해서 철쭉동사이라든가 철도공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명소를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욕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걸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뭔가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서 공연도 좀 보고 싶고 좋은 그림도 보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으셔서 일단 저희가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공연, 콘서트, 뮤지컬 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올해 초에 조수미 씨 콘서트를 크게 저희가 했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모이시라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아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제가 아파트로 찾아가겠다. 그냥 거기 계시면 제가 가서 좋은 공연을 선보이겠다 해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를 작년에 저희가 한 10여 군데 아파트를 찾아가면서 했는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와달라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개발된, 잘 발굴한, 잘 가꾸어진 명소에서 고급스러운 품격 있는 그런 음악회, 그리고 전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입혔더니 주민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이 정책은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또 수락산, 그다음에 또 불암산, 중량천, 당연천 이게 흐르는 또 자연환경과 녹지 공간이 좀 어우러져 있는 도시잖아요. 서울에서 녹지가 많은 지역이 또 노원구지 않습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뭐 환경 보호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정책 추진 계획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말씀대로 노원구가 서울에서 외곽이지만 그게 또 장점이 된 게 산이 4개나 있고요. 또 하천이 4개나 있습니다. 요즘은 산과 하천에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십니다. 그걸 조금만 이렇게 접근성만 용이하게 하고 여러 가지 쉼터를 잘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 노원구가 서울에서는 녹지 비율이 가장 높고요. 또 공원이 가장 많습니다. 크고 작은 공원을 합쳐보면 저희가 120개 정도의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마 유일한 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우려, 걱정들이 또 주민분들이 많이 하셔서 저희가 다른 구에는 없는 환경재단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환경운동도 많이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랑천 환경센터라든가 노원 에코센터, 최근에는 탄소 중립 지원센터,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영광스럽게도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이제 네 군데가 선정됐는데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한 500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주민들과 지금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계획들을 짜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건물에서의 탄소 중립을 줄이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방법, 탄소 배출원을 흡수하기 위한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같은 그런 것들을 내년에 좀 공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도시에 이어서 또 녹색도시 노원을 기대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부총장님께서 꿈꾸는 10년 뒤에 이 노원 모습은 어떤지, 또 어떻게 그리고 계실지 그런 게 저는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그 노원구가 서울에서 어떤 도시로 자리매김할지 한번 구상 한번 들어볼게요. 자족 도시로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컴팩트 도시라고 하죠. 그 곳에 가까운 곳에 직장과 주거와 즐길 거리가 있는 직주락, 이런 컴팩트 도시가 10년 후에는 우리 노원구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거와 관련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스카이라인,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그런 재건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주거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힐링 명소들도 그동안에 갖고 오는 힐링 명소들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힐링 명소와 곳곳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 행사, 문화 공간들이 확충되면서 많은 분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노원 내에서 자연과 문화를 즐기는 그런 도시로 저는 성장할 거라고 확신하고,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 말고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원구.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슬로건이 꼭 이루어지길 저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신년대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